중요 증거들이 대부분 다 조작되고 위조되거나 왜곡된 증거들이라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선 감찰을 진행해 달라고 진정하는 것입니다. 우선 보고서 자체는 왜곡 공모, 검사의 지시, 검사의 개입 부분을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 감찰부터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선 진정하는 것은 7가지 내용인데요. 그중 4, 5, 6, 7번째 개는 이미 1심 과정에서 드러나서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1번과 4번은 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주요 증거라서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회견 끝나면 바로 진정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양혜선 부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 판사입니다. 검사가 거짓말을 하면 죄가 없는 사람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하고 죄가 있는 사람도 세상을 비웃으며 배 두들기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뭐 하겠습니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언론인들입니다. 거짓말로 쓰는 기사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언론인들은 입과 손에 칼을 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요상한 일들이 너무도 많이 벌어집니다. 검사가 거짓으로 기소를 하고 판사가 그 거짓에 기초해 판결을 합니다. 언론은 검사의 거짓 기소를 칭송하더니 판사의 잘못된 재판에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이유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진실을 보도하면 검사는 난처해지고 판사는 오히려 제대로 된 판결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두려운가 봅니다. 이런 세상은 지옥과 같습니다. 지옥은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검사가 사건을 조작하고 수사관이 사건 조작에 협력한 이 사실을 진정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이상 지옥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발 억울한 일이 없는 세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사람, 목사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동진정에 참여하신 서결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검사가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한다? 설마?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설마 하던 일이 현실로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정경심 교수 항소심 2번째 재판에 직접 방청을 하기 시작을 했고 어제도 방청을 했습니다. 2주 전 공판에서 검사는 실제로 비정상 종료되었다라고 하는 과거 1심부터의 그 주장이 조작되었다라는 증거를 변호인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론과 해명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사 홈페이지의 내용을 왜곡해 가면서까지 자신들이 비정상 종료되었다는 그 왜곡된 조작된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표창장 위조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을 하더니 법정에서는 변호인들의 그런 조작된 증거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자 거기에 대한 엉뚱한 해명을 하면서 법정에서까지 재판부를 속이는 그러한 왜곡된 주장, 증거 조작을 법정에서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검찰이 설마 증거까지 조작해서까지 사건을 조작할 것이라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죄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표적 수사를 하게 되면 검찰도 여러 가지 특히나 디지털 증거 관련해서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또 디지털 증거 관련해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판사를 상대로 증거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전에는 변호사들이 알아서 법정에서 변론을 잘 하겠지라고 믿고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반 국민들이 우리 촛불 시민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법정에서 진행되는 변론을 보고 믿기만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다라는 심정에서 이번 증거조작 진정에 대해서 저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검찰의 증거조작, 사건조작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진정에 참여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참여하신 분이 5만여 명이 넘게 같이 참여해 주셨는데 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끝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재판부 쪽에서는 사실 좀 판결이 좀 이해되지 않는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2심 판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증거 조작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검찰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의문점,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검찰의 그런 왜곡된 주장에 넘어가 버린 셈이고, 항소심에서는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전문가 증인을 법정에 출석시켜서 그들로부터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공방을 하게 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재판에서도 전문가 증인 채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이 디지털 증거 조작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증인은 듣지 않겠다는 것 자체가 항소심 재판부 역시 아직까지는 이 검찰의 증거 조작에 대해서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까지 재판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재판이 많이 남은 건 아니고요. 2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2번 남은 기간 동안에 또 재판부가 혹시 심증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추가 증거 조사를 하게 될지 여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지금까지의 전망은 좀 불투명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원에서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법원의 판사 증거 배제 법칙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위법한 절차에서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을 배제한다라고 하면서도 한편 예외적으로 실체 진실 방견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인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오랫동안 형성되었는데 실제로는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이 인정해서 절차가 좀 위법하더라도 유죄를 선고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대부분이.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사건도 역시 담당 판사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런 검찰의 증거 조작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판사들이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예외를 인정해 줄 게 아니라 위법한 절차에서 수집한 증거는 무조건 예외 없이 증거 능력을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준비 회경문에도 써 있지만 오늘 진정을 제기하는 7가지는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이미 나와 있는 드러난 것들만 지금 진정을 제출하는 것이고요. 진정에 들어가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은 새로 나오는 것들은 그때그때 종종 다 다시 추가적으로 진정에 추가를 할 것이고요. 항소심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다시 또 그 조작 사례와 이 왜곡 사례들을 모아서 진정을 할 텐데요. 지금 포렌식 보고서가 몇 가지가 있지만 주요 포렌식 보고서는 전체가 다 조작이고 왜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변호사님도 그 항소심이 진행 중에 진정을 넣는 것이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진정을 하거나 고발을 하지 않으면 이런 조작 행위가 지금도 진행될 수 있는 것이라서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보다도 그것보다도 혹시 또 있을지도 모르는 조작을 지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지금 진정하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지금 국과수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게 경찰 국과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검 포렌식 수사본부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검찰 포렌식을 무조건 믿고 모든 재판들이 재판에서 검찰 포렌식을 무조건 믿고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국민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재판과 또 앞으로 받을 수사와 재판에서 이런 왜곡과 조작이 있을 개연성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경심 교수 재판 하나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태로서 대검 관찰부가 꼭 명확하게 감찰해 주실 것을 애타게 바랍니다. 자, 그러면 7가지 허위 왜곡 조작 의혹이 있다고 적혀 있는데 예. 그 중에 일부는 1심 과정에서 확인된 것도 있고 예. 일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확인된 것도 있어요. 예. 근데 항소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 증거들인지 좀 설명을 예. 7가지 중에 5, 6, 7번들은 이미 1심 과정에서 적발이 돼서 드러나서 이제 클리어가 되는 것이고요.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그런데 1번부터 4번은 1번하고 2번은 일종의 알리바이라고 할 수 있는 방사유배실 PC의 위치, 즉 방사유배실 PC가 방배동에 있어야만 범행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범행의 출발인데 그것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가장 중요한 IP 기반으로 위치를 특정했기 때문에 IP가 방배동에서만 있었다는 내용으로 1심에서 제출했는데 2심 과정에서 다시 포렌식을 해보니까 제3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다른 IP가 있었는데 그것을 배제하고 증거를 제출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도 역시 위치에 대한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이 수사가 EPC의 이미 제출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미 제출의 적법성과 직결되는 이 컴퓨터의 비정상 종료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 비정상 종료됐다는 것 자체가 허위 주장이었고요. 그것이 허위 주장이라는 것을 4월 12일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변호인이 밝혔는데 그것을 또 바닥치도 않은 허위의 방법으로 또 반증을 했습니다. 즉 그것은 국민과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기만한 것이죠. 그것이 3번의 내용이고요. 4번은 PC와 함께 이 범행의 가장 일종의 흉기라고 할 거예요. 범행 수단이 PC와 복합기인데요. 복합기 위치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방배동에 있어야 범행이 가능한 것인데 이 방배동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오히려 사용된 증거로 왜곡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완전히 거꾸로 제출한 것이죠. 거꾸로 분석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이건 역시 재판부를 대담하게 기만한 행위라는 것을 생각해서 우선 시급하게 진정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제출 스스로
동양대 조교가 스스로 제출한 것처럼 그래서 PC 자체를 통째로 들고 갔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증거라는 거,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미징을 해서 가져간다거나 PC를 통째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또는 현장에서 변호인의 참관하에 이 추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까지 검찰이 무리하게 이미 제출 형식을 받아갔느냐. 결국은 변호인의 참여권을 봉쇄해서 검찰이 스스로 변호인의 참여 없는 상태로 증거를 조작하기에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정상 종료됐다라고까지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컴퓨터 통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제출이라고 돼 있지만 이것은 사실상 강제 압수나 똑같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요. 이미 제출이 아니라 사실상 강제 압수와 똑같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생략하고 놔도 적어도 비정상 종료되지가 않고 실제로 정상적으로 종료했다라는 것만 확인이 돼도 이것은 그 이미 제출 압수 절차가 전면적으로 위법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표창장 위조 관련 증거들이 다 증거 능력이 없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없고, 그래서 표창장 위조 부분은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님, 어제 그 재판부가 검찰 측 변론 뒤에 이제 휴정한 다음에 그 속개를 했는데, 재판부가 변호인 측의 변론을 듣지 않고 이렇게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게 뭐 보기에 따라서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변호인 쪽의 방어권을 좀 장애를 초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아마 그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저기 다음에 시간을 갖기로 했으니까 수년 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 LH 사태 부분은 이번 사건과 전혀 무관하고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변호인 측에 새로 제출된 그 디지털 포렌식에 관한 새로운 증거 자료 여기 대해서 반박하지 않고 LH 사태건을 끌어들여 가지고 정경심 그 피고인 측을 공격하는 논리를 어저께 사용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은 재판부가 일단은 그 변호인단 의견서를 받기로 한 것인데, 의견서 대 의견서로 볼 수도 있는 것을 다음 기일에 변론을 하도록 기회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더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검찰이 이 PC를 통째로 가져가서 수사에 필요한 혐의와 직결된 부분만 압수를 해간 것이 아니라 이 조국 교수와 정경심 교수 가족의 일생을 다 털어서 비본질적인 내용을 다 여론전에 활용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LH는 또 딴 것이지만 어제 또 비슷하게 얘기가 나온 오늘 강남 건물주의 꿈이라든가요. 또 저 카톡 내용이라든가 그저 유죄 심증을 굳히는데 필요한 정도의 여론전에만 활용하는 것도 압수의 방법으로 무단으로 거의 탈취하다시피 가져가서 여론전에 활용하는, 그건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반인권적인 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진정에도 그 중요한 의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정상 종료라는 허위 주장으로부터 비롯된 허위 주장으로부터 수집된 증거가 그런 식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것이죠. 재판과 관계없는, 형과 관계없는 여론을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검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 다 대충 이렇게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제 바로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님 설명을 드렸는데 언론 얘기 잠깐 하셨는데 그런 잘못된
무슨 전략이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무서움을 알아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지금까지 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민의 입과 귀와 눈을 틀어막는 독재 정권이 없었습니다. 정말 악한 정권이에요, 이 정권이. 그래서 저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언론의 자유와 국제 결사의 자유가 이것들은 제가 나라가 있어요. 세월호 5.18에 대해서 말도 못합니까? 이제는 코로나에 대해서도 말도 못해요. 무슨 이런 나라가 있어요. 제가 도저히 이런 나라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제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의사가. 그만 들어가세요. 협조 좀 해주세요. 오른쪽.